네, 안녕하세요. 랑짱입니다. 오늘도 일을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고요. 그런데 콜이 안 들어옵니다. 저는 여기서 콜을 받고 이동을 하거든요. 집에서 일단 이 콜을 켜놓고 콜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 바이크는 시동을 걸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콜이 안 들어와요. 지금 보니까 저금이에요. 포크 그냥 저 떠 있는 곳도 있고 있는데 같이 보자. 지금 다 성북구도 저금, 동대문구 저금, 성북구 1도 저금, 성동구 보통, 성동구 쪽은 원래 좀 많고 한데 성동구는 이쪽은 안 나가니까 어차피 저하고는 상관없고, 예전에 다닐 때는 이쪽 성동구까지 나가서 콜을 탔는데 성동구로 나가다 보면 그쪽 콜을 주는 게 아니고 다시 동대문구 쪽 콜을 줘요. 그러다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노원구로 다시 넘어간던가, 또 노원구가 많아서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또 중랑구 쪽 와서 픽업해서 다시 광진구 쪽 나가는 콜로 주던가, 이런 식으로 막 사방팔방 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세타를 정해놓고 일을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오늘은 좀 따뜻하게 입으려고 반팔 입고 낮에도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긴팔로 갈아입고 일을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크를 켜놨고, 오늘 일하시는 분들은 다 기온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게 내려간 기온은 아닌데 살짝 내려간 기온인데 아마 많이 춥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긴팔을 입었고, 갑자기 날씨가 변화가 심해지면 비염도 오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비염도 오고 해요. 약도 다시 지러 가야 되고 하는 상황이 올 텐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처럼 비염이나 다른 알러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저는 힘들어요.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요걸 좀 적응도 하고, 이제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괜찮아지는데, 그거야 개인적인 사정인 거고. 그래서 오늘도 빨리 콜이 들어와야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콜 뜨기가 힘들지, 콜이 한번 뜨면 이게 계속 연결을 해서 주기는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3,000원 아래의 금액들은 안 받고, 멀티콜도 4,900원짜리까지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상 돼야 멀티콜 받으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 다시 콜이 좀 멈추고, 내일이 휴일이지요. 그래서 있을 것 같았는데 저녁에는 좀 있겠네요. 저녁에는 콜이 있을 것 같고, 낮에는 출근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휴가를 내셔서 휴일로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대부분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이 꽤 계시죠. 휴가를 안 내시고 일을 하시는 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켜 드시는 분이 안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오늘 꽝일까요? 어제 저녁에는 괜찮았어요. 콜 양으로는, 콜 금액으로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비를 주지 않아요. 배민이고 쿠팡이고, 그냥 이 콜이 많으면 그 개수를 채우느냐고 하는 건데, 130건 배달하면 10만원 주는 미션도 지금 떠 있어요. 근데도 콜이 없으니까 130콜을 타려면 이 기간 안에 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먼 거리를 싸게 주면서 단콜을 엄청 싸게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해야만이 주겠다 하는 생각인 거죠. 안 하면 안 주겠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든 콜 개수에 쫓기든 무엇에 쫓기든 하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빨리 콜이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콜은 없지만 지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오늘을 저만의 시간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행복한 시간으로, 또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뜻있는 그런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콜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무 사고 없이 귀가하는 시간까지 신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콜을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받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거의 45분 정도 기다렸어요. 집에서만. 그랬는데 없어서, 이러다가는 콜을 다 못하고 하루를 보낼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콜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동대문구 외대 쪽으로 많음이 떴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살살 움직여 봐서 이동하는 중에 아마 콜이 들어오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이동을 하면 성동구로만 아니면 성북구 정릉 쪽 이쪽으로 가는 그런 콜이라도 받아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쿠팡 앱이 뭐 잘못된 건 아닌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제가 집에서 기다리면서 콜을 못 받고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콜을 안 받고 콜을 따라서 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야, 이렇게까지 콜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내일이 휴일이라고 해도 오늘 휴가들을 내시고 내일 연휴로 그냥 쭉 이어서 나가신 분들이 많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 밤에는 그래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없네요. 확실히 많음 쪽으로 쫓아 들어오니까 콜이 들어왔네요. 멀티콜인데 3개짜리 콜인데 앱을 킨지 근 1시간이 돼가는데 8,200원이에요. 멀티콜 3개 묶어서 가는 게 8,200원인데 시급이 8,200원 내는 셈인 거죠. 1시간 만에 이 콜을 잡아서 가는 거니까 받은 것까지만 1시간이 걸린 거지 배달 완료까지 하면 그 1시간 반 동안 8,200원을 번 셈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는 이 멀티콜이 3개짜리 콜이 있었는데 2개는 망우동 쪽에 가는 콜이었고 3번째 배달지가 구리로 넘어가는 콜인데 이게 하나를 취소를 하게 되면 이 형편없는 단가에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싸져요. 2콜 가지고 가는 게. 근데 구리 쪽 나가는 게 너무 멀었으면 취소해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래도 망우리국에 넘어가서 바로 그쪽이어서 다녀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쿠팡이 약간의 이런 꼼수를 좀 씁니다. 멀티 묶어서 가는 콜비를 엄청 싸게 돌리는 거죠. 안 갈 수도 없고 콜 개수 채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콜 개수 미션을 주고. 쿠팡이 주말 요금이 정말 형편이 없네요. 이 평일보다 더 형편이 없는 것 같아요. 콜은 되게 많은데 탈만한 콜이 없어요. 가격으로 탈만한 콜이 없어요. 콜 개수를 채우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평일날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주말을 뛰면서 이렇게 콜비가 안 좋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안 좋네요. 콜은 뭐 많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콜이 정말 많은데 콜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2,700원 콜들도 정말 많고요. 멀티콜인데 4,700원, 4,400원 이런 콜들이 계속 뜨니까 평일 같으면 안 타면 페널티를 줘서 콜 들어오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주말에는 콜이 많다 보니까 그런 페널티는 없어요. 가격이 그냥 계속 싸요. 싸게 밀고 여기서 당국에 넘어가는 그런 콜 오고 중랑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갈매 쪽 나가게 되면 또 남양주로 나가는 콜 연결해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콜 거리도 그렇고 콜 가격도 그렇고 낮 시간부터 계속 형편이 없어요. 주말에 더 많은 수수료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콜을 계속 받으면 미션 콜 개수 채우는 거는 금방 채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콜 가격으로 보면 그 미션비 받아봐야 똑같은 상황인 거죠. 뭐 여태 그렇게 해왔긴 했는데 이번 주말은 정말 더 그런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지금 저만 느끼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2,700원, 2,600원의 콜들은 말이 안 돼요. 2,700원짜리 콜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지금 보면 최하 금액이 3,000원이고 최고 금액이 5,68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3,000원에서 5,680원이 돼야 되는데 단콜을 줘도 2,700원 이렇게 주니까 3,000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떠 있는 거 하고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콜을 아예 껐어요. 지금 11시 50분인데 어차피 들어갈 시간도 됐고 주말은 좀 더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뛰어봐야 그냥 콜 개수만 채우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2,700원짜리 콜을 가지고 타고 가면 쿠팡이 그냥 뭐 부리듯 부려서 가는 것 같아서 그렇단 말이죠. 이 일을 하면서 맨날 쿠팡이 좋다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썰대는 소리만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 컨텐츠가 그런 컨텐츠는 아닌데 쿠팡을 까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이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요. 마음이 불편해요. 콜도 많고 콜비도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질 않네요. 안타깝게도. 콜은 정말 많습니다. 금액으로 상관없이 타신다 그러면 그냥 계속 콜을 연결해서 타시면 끊김없이 계속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웠을 때보다는 확실히 나와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 오토바이가 아니라 일반 오토바이 타시면서 이 가방 메고 타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많아진 거죠. 콜비가 낮아질 수도
수도 있는데 하셔야죠. 일을 하지 말아라 할 게 아니라 하셔야죠. 해서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좀 더 벌어서 좀 더 쓰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경기가 살고 경제가 살아가는 건데, 배달하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모자라서 요금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사실이죠. 시켜 드시는 분이 많으시면 뭐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시켜 드시는 분들은 줄고 기사분들은 늘어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나이가 계속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올리는 텀이 계속 길어지네요. 일하고 들어가서 하다 보면 늦게 자게 되고 그 다음날 피곤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드는데 원본을 다 올려버리면 너무 사이즈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냥 노트에 적는 일기 같으면 적으면 끝나요. 10분? 이 정도면 끝나는데 하니 안 하니 해도 거의 1시간 이 정도는 항상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잘라서 내고 쭉 연결해서 놓는 게.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계속 꾸준히 이 말을 연결해서 할 수가 없어요. 픽업하고 또 가면서 또 콜 받고 하다 보면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끊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들을 떼어내고 하는 게 제 편집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면 최소 1시간은 걸려요. 한 살이라도 적었을 때는 해놓고 자도 그 다음날 그렇게 피곤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자꾸 이 피곤함이 느껴지니까 영상 올리는 텀이 줄고 하네요. 아이하고 책 쓰고 하면서 그래서 더 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좀 힘이 나는 뭔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네요. 배달하면서 힘나는 일이 꽤 있을 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날씨는 참 좋아요. 와, 진짜 이런 날씨에 캠핑 가서 놀고 해야 되는데 배달하기 좋은 날씨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쉽게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딱 요 날씨,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딱 요 정도의 날씨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이제 달려도 그렇게 춥지 않고 서 있어도 그렇게 덥지 않은 딱 이런 가을 날씨. 근데 오늘 흐리고 비가 온 다음이어서 더 그런 날씨인데, 좀 지나면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더 추워질 거예요. 한겨울에는 달리면 더 춥고 서 있어도 춥고, 여름에는 달리면 그래도 좀 낫긴 한데 서 있을 땐 너무 덥고 일할 때 힘든데, 지금 이 날씨가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날씨예요. 네, 이런 날씨가 그냥 저는 사계절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계절이 아니라 이게 한계절이 돼버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은 또 겨울대로의 맛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의 맛이 있고 한겨울에 봄을 기다리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날씨만 좀 햇볕이 있다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비가 오고 난 후라서 이제 개고 있는 중이라서 날씨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캠핑을 잘 못 다니고 배달 일을 하면서 못 다니게 됐는데, 지금 이 시기가 이 시즌이 딱 캠핑 시즌이에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밤에 또 벌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캠핑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인데 아쉽긴 하죠. 저도 떠나고 싶은데 그게 자유죠. 일을 끝내고 난 후에 또 나를 위해서 자유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바이크 타거나 캠핑을 가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은 잘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그 나름대로 캠핑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위안 삼아서 하는 거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다 제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혼자 중얼중얼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떠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다 그래요. 제 주관적인 이야기고 저만의 또 합리화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좀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떨 땐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는데, 비난을 받을 때는 그냥 한 귀를 흘리고 칭찬을 받으면 또 그걸로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희 댓글을 좀 보다가 저번에 한번 그 오픽업 했다가 그 욕을 먹는 게 아직도 욕을 먹게 되더라고요. 사과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건 못 보시고 이제 앞에 그 영상만 보시고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욕 먹는 것보다는 칭찬받고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비난받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그 정도의 척도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그리고 콜도 좀 많고, 근데 콜비는 뭐 이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좋습니다. 콜이 계속 뒷콜이 들어주고요. 그래도 적어도 멀티콜이 4,000원대의 콜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게 다행이죠. 그리고 단콜도 3,000원짜리 이하 콜을 주는 게 없어요. 그 이하로. 그래서 잘 뛰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콜 미션 띄워놓고 계속 콜을, 단콜도 그렇고 멀티콜도 4,000원대의 콜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받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0건 해서 10만원 받는 그 콜 미션이 들어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콜비가 형편없어요. 단콜인데 막 2,600원 2,700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콜 키기 전에는 기본 요금이 3,000원부터 4,500원 5,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000원 이상은 줘야 되는데 2,700원짜리가 들어온다는 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콜은 뛰게 만들죠. 미션을 채워야 그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30건 채우려고 엄청 뛰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4,000원짜리를 거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짧은 3일 동안 130콜 타기를 못할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주는 대로 연결해서 타면 되게 쉽게 갈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에요. 10만원을 더 받았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뭐 그냥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계속 콜을 타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한데, 하여튼 이건 제 방법이고, 플러스를 타시는 기사분이신데 종로에 계시다가 방학동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타시냐고 여쭤봤더니 쿠팡 플러스를 타시는데도 거기까지 오시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게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멀리 오셨더라고요. 방학동까지 오신 걸 보고 플러스를 해도 장거리 콜을 그냥 막 주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콜 안 고르고 타다가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용산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태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요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도 정말 빠짐없이 일기를 씁니다. 일을 못하더라도 일기는 꼭 쓰죠. 잠을 못 자더라도 일기는 꼭 씁니다. 잠을 못 자게 된 이유를 쓰고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쓰고 일기를 쓰는데, 뭐 일기를 소설처럼 장편으로 몇 장씩 쓰는 게 아니라 그날에 그냥 포인트만 쓰는 거죠. 제일 생각났던 일들 그냥 그거 하나 쓰고 자고, 그리고 일기를 계속 쓰는데, 예전엔 일기도 쓰고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고 두 가지를 다 해도 그 다음날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나이가 또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기는 안 써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영상 편집하는 건 자꾸 게을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올리는 이 텀이 길어져요. 근데 제가 영상을 일기처럼 남겨놓는 이유가, 일기는 그날의 일부를 그냥 쓰고, 이 영상은 제가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면서 혼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이야기를 떠드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영상을 보면 다음에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일기를 쓰듯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 일이 되게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내가 나와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을 정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깨자면 또 그 시간에 못 나오게 되니 패턴이 깨지는 것 같고, 나와의 약속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나를 접어야 돼요. 영상도 올리고 일기도 쓰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덜 하게 된 게, 이 영상 편집을 좀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또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너무 오래된 영상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오고, 시간적인 차이가 나서 또 안 올리게 되고 하는데, 이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일이 뭐 내 마음대로 나오고 마음대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자유스러움도 있지만,
저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타고 싶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그냥 습관적으로 일을 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벨이 울리면 타고 가서 배달하고 픽업하고 배달하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또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게 되고, 제가 뭐 어디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냥 배움 없이 그냥 이렇게 떠든다 그러면 좀 뭐 타고난 거겠죠. 콜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나면 또 책도 보고 픽업하러 가서 시간이 나면 뉴스도 보고 내가 관련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저도 그 일이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책도 보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게 하고 싶다고 생각이 안 든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못하죠. 아무리 한다고. 일을 하다가 쉬는 날 그냥 자유롭게 냅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자유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봤더니 어떨 때 쉽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그냥 자게 냅둬. 자유스럽게 자게. 그냥 퍼질러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유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에는 언제나 고통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싶어요. 우리 아이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아이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싶어하고 우리 집 아이 엄마는 아이가 책을 많이 보는 걸 원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러니까 동화처럼 해서 책을 냈는데, 전 그 책에서 우리 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자유스러움이었었어요. 그 자유스러움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고 싶어 하니까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보면 좋겠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도 또 다른 걸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예전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책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미디어나 이런 걸로 배울 수 있으니까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을 수는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보고 싶은 걸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 그 유튜브를 보는 건 자기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험난함을 더 느낄 수 있다.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책의 내용이 약간 그런 비슷해요. 그냥 보면 뭐 어디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 속에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걸 알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였고, 더 크면 그 책을 다시 보면서 아빠는 이런 생각으로 너에게 이 책을 같이 썼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이 배달 일을 하는 게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칼협이라고 누가 나한테 칼 들고 협박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날이 덥고 춥고 한데 나와서 이 일을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스럽게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뭐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춥고 고생이에요. 누가 봤을 때 참 고생이 많다. 저 스스로도 추운 날 엄청 고통이죠. 손끝 시리고 발끝 시리고 온몸이 다 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바이크를 타야 되고, 아무리 바이크를 타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선선하고 좋은 날 놀러 다니면서 타고 싶은 거지 그 추운 날 그렇게 타고 싶겠냐고요. 근데도 그렇게 타고 싶은 게 바이크였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이 바이크 일인데, 어쨌든 또 뭐 해야만 하는 일일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자유스럽게 해왔던 거,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누가 진짜로 협박해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돈 쓰라고 해서 돈 쓴 거 아니고, 누가 뭘 사라고 해서 집 산 거 아니고, 누가 대출 내라고 해서 대출 낸 거 아니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자유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이렇게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시 갚는 거죠. 그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고통일 수도 있고 한데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자는 거죠. 배달 일을 하고 하면서도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다시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 엄마든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이유가 돼요.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럼 나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바이크 타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만 다시 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자유라는 걸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으면서 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건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인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그때부터는 다 자유스럽게 저는 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 타의에 의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학교 다닐 때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때는 타의적으로 학교를 다닌 거죠. 공부를 한 거예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난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해야만 했고, 옳은 일인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자유롭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살았던 그 상황이 그 어린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해요. 군대도 그래서 반대했었던, 군대를 갔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전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저는 전역을 했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다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철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철학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죠. 그냥 처음부터 제 마음대로 막 살았으면 철학자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철학과를 갔든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철학과 자체가, 지금은 아니겠죠. 당연히 뭐 지금 철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뭐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당시 때는 철학과를 입학한다는 거는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철학과를 가고 그랬어요.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법대 쪽으로도 조금 많이 가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랬죠. 뭐 그리고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지 아닐까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고급진 교양? 그 철학이라는 걸 배우면 샹숑이라도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의 고급 교양 과목처럼 느끼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가도 다 철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공도 아닌 것 같고, 철학도 정말 그 분야에, 한 분야에 농등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것에 대해서 왜라는 걸 품고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철학자라는 사람이 그 철학자가 되고 자기만의 철학을 남겨놓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고, 철학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와 맞는 성향의 철학을 좀 따라 해볼까 싶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철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철학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는 게 철학적이지 않게 사는 거래요.